뒷광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아주 짧게나마 뒷광대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지금 이 두 경우, 요 두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광대가 45도랑 옆은 별로 없는데 여기만 튀어나오신 분이 있고요. 유독. 또 반대로 광대는 줄여서 다 줄어들었는데 요 뒤만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뒷광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근데 여기는 턱관절이 있는 부위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앞광대가 어디야, 45도가 어디야, 옆광대가 어디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그 얘기 조금 정리해서 조금 확장해서 뒷광대 얘기까지 해볼게요. 일단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 요 라인 앞쪽이 앞광대예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이제 45도 광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옆광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그럼 여기도 있잖아. 뒷광대라고 하는 데가 여기예요. 자, 위치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안화골의 안쪽에서 수직선을 그으면 여기가 앞광대예요. 그 다음에 광대뼈에서 이렇게 아치로 넘어가는 요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화골의 바깥면. 여기까지가 45도 광대예요. 자, 앞광대, 45도 광대, 옆광대. 그 다음에 옆광대에서 여기 튀어나온 템포럴 프로세스 부분이 뒷광대예요. 요 뒤는 뭐 튀어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 45도에서 본 모습이 이렇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본 모습으로 보면 여기 앞에는 앞광대, 이 안화뼈 앞뒤가 45도 광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옆광대, 그 다음에 턱관절 앞에서 여기까지가 뒷광대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럼 도대체 이 선은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 템포럴 프로세스가 나오는 안쪽 면이 옆광대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준을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 관절이 시작하는 라인까지가 뒷광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다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광대, 45도 광대, 옆광대, 뒷광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요거를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던 건데요. 일단 요거 먼저 보시죠. 이게 제가 수술했던 경우인데, 요렇게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요건 수술 후 모습이에요. 아까 그런 얘기 하셨죠. 식사해도 돼요? 뭐 격투기 해도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수술한 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앞광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라인을 따라가면 여기가 앞광대예요. 근데 여기는 거의 줄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도 광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절골면 따라서 줄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옆광대. 근데 뒷광대는 여기 템포럴 프로세스 면에서 나온다고 했죠. 자, 요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게 수술 전 모습이고 이게 후 모습인데 제가 여기 있는 뼈를 여기까지 줄여 놓은 거예요. 근데 요건 남아 있죠. 제가 요거는 왜 이렇게 남겼는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가 45도나 옆은 별로 안 나왔는데 여기만 유독 튀어나온 분이에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얼굴을 이렇게 단면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단면으로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광대를 한번 보세요. 이제 광대가 쭉 나오죠. 근데 광대뼈가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뼈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템포럴 프로세스 나오는 요 부위가 이렇게 속에 뼈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어 있고 겉에 피질골이 조금 있어요. 그쵸? 여기는 껍데기 있는 데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 이상 줄이면 고정을 하기 위한
뼈가 없어요. 속에 에어셀이라고 해서 이거 다 비어있는 뼈거든요. 공기 차 있는 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자르면은 여기를 고정을 못 해요. 그러면 고정할 정도까지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요 정도는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고정을 해요. 딱딱한 피질고래만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광대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환자에서 지금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려고 요걸 몇 개를 그려놨거든요. 자, 먼저 보여드릴 거는 조금만요. 자,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여기 광대를 요렇게 삐꾸름이 잘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삐꾸름이 잘라요. 그래서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수술을 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술한 환자를 보면 이 뼈가 이렇게 엇갈려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뼈가 이렇게 삐꾸름이 잘려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걸려 있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갈아줘요. 고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피지를 남긴 채로. 그 다음에 가능하면 플레이트를 일자를 써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쓰는 플레이트가 대부분 이런 플레이트 쓰잖아요. 기역자로 꺾인 거.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꺾인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일자를 써요. 여기를 갈아서 줄이려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나 이렇게 재보면 제가 이거 정렬이라는 거를 해놓은 모습인데 왜 안 나오냐? 어디 간 거야? 지금 요걸 보시면 아이고 지금 요 상태에서 이렇게 수술 전 모습하고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전이고 이게 후거든요. 그러면 가장 쉽게 재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15mm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수술 후에는 얼마인가 재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재보면 10m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5에서 6mm 정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5에서 6mm 정도 들면은 결국은 이 뼈 두께 정도에서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줄어들어 놓고 그래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좀 아쉽잖아요. 이 부분이 더 줄이고 싶잖아요. 그쵸? 이 부분을 더 줄이고 싶잖아요. 그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플레이트를 뺄 때 여기를 갈아주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여드려야 될 내용이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이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안 될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를 더 삐꾸름이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 쪼가리를 빼내요. 아이고. 이 뼈 쪼가리를 떼내요. 얘를 빼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노란 녀석 뼈가 줄어들면요. 얘를 줄어들게 하면
이렇게 줄어들게 하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고정할 데가 없잖아요. 고정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여기다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워낙에 뼈인데 이 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자르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한 번에 수술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고정을 요 앞에다 못해요. 그럼 여기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위험한 게 귓구멍하고 턱관절 바로 위에요. 근데 여기는 좀 피질골이 있어요. 그나마 고정할 만한 데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심조심스럽게 한번 시도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그 최근에 이제 모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술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여기 앞에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일단 수술해 놓고 그 다음에 요 핀이 뺄 시기가 됐을 때 같이 빼면서 요 뒤를 갈아주자 주의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원하고 한 큐에 굳이 다른 곳이랑은 다른 곳은 여기를 남겨두죠. 이걸 갈아주고 하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트를 쓰게 되죠. 그래서 뒷광대가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요 경우에서 만족하고 그냥 플레이트 안 빼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니고 내가 여기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나중에 플레이트 빼면서 여기를 더 이렇게 갈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때는 어차피 뼈는 붙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거의 이제 뭐 뒷광대 아예 안 남기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그 격투기 하시는 약간 분이에요. 그런 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3중 고정을 해요. 남자고 근육질이고 그러면 여자는 보통 여기 와이어 고정을 하고요. 와이어 고정을 하나 하고 보통은 하나, 2개 정도 해요. 근데 남자고 약간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헬스 좋아하고 이러면 저는 3개를 고정해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 고정하고 여기 3개 고정하고 가능한 이 녀석을 위에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 뼈가 뭐 어지간히 식사하는 거 정도로는 이게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방변이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여기 하나 띡 고정해 놓거나 여기 고정 안 해 놓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제 뭐 요런 하방변이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별로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해 놓은 분도 나중에 요거를 제거할 때 플레이트 제거할 때 저는 이 뒷광대를 갈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작년에 광대 수술했던 분이에요. 작년에 수술 전에 이렇게 수술을 했고 남자분이시고 역시 이분도 헬스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여기 이렇게 와이어 고정, 플레이트 고정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와이어 고정하고 여기 플레이트 고정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뼈 다 붙어서 확인하고 플레이트 다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뒷광대를 싹 다 갈아버린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구멍 나 있죠? 여기 공기 차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싹 갈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술 전, 수술 직후,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여기 보시면 뒷광대 아예 없게 이렇게 잘라놔서 갈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시간 텀을 두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 텀을 두고 수술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대부분의 또 환자에 있어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플레이트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만족하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욕심내서 이걸 한 큐에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 사진에서 이렇게 갈아놓고 여기다가 플레이트를 이제 박아서 여기는 고정 못하니까 여기다가 고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그럼 이게 턱관절 바로 위에요. 그 다음에 귓구멍 바로 앞이고, 그리고 여기 뼈는 조금 얇아요. 그리고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뇌예요. 또는 뇌가 아니면 내이라고 해서 귀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조금 갸우뚱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어렵고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뒷광대라는 걸 수술하는 거에서는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요거예요. 요렇게 여기만 튀어나온 경우는 여기서 많이 줄일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요런 경우에서는 요거는 광대가 아니라 턱관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괜히 턱관절보다 광대를 더 줄어들여 봤자 효과도 없는데 굳이 템포럴 프로세스 아작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가끔 그런 글이 보이더라고요. 턱관절보다 더 뒷광대를 줄인다 이런 글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무슨 의미죠? 의미 없는 수술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얼굴이 작아지려고 하는 게 수술인데 뭐 광대 못 잘라서 안 달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뒷광대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또 여기 또 이거 튀어나온 거 줄이겠다고 막 이렇게 막 경락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막 피부 시꺼매져 오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오는 그 분들이 많은데 이거 누른다고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CT 찍어보고 뼈가 튀어나온 거면 갈아주시고요. 턱관절이 또 유독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두 분 한번 그 턱관절 그 과두라고 하거든요. 이걸 갈아줘 본 적이 있어요.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 요거. 여기 튀어나온 게 이제 더 튀어나와 보인다 해서 요걸 갈아내 본 적이 저는 두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너무 그걸 갈고 싶어 해서 이거 턱관절 문제 생기고 입 벌리는데 아플 수 있어 하고 워닝을 막 엄청 하고 하지 말지 계속 이렇게 꼬셨는데 환자가 입 벌려도 좋으니까 이건 자기는 꼭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2명. 근데 딱히 문제는 안 생겼거든요, 그때. 그냥 뭐 식사 잘하고 편안하게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도 조금 해볼 수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턱관절 캡슐을 찢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문제 생길 여력이 있어서 조금은 요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관절 튀어나온 거보다 이 템포럴 프로세스를 더 줄인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있거든요.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 근데 얘 더 줄이면 뭐예요? 전혀 티도 안 나고 의미도 없어요. 이건 턱관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뒷광대라 생각하고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갈아내고 잘라내고 밀어넣고 하는 걸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광대예요. 뒷광대. 역광대, 뒷광대. 그래서 요런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고. 제가 아까 뭐 45도 광대 뭐 어떻게 뭐 갈아주는 경우 있냐 하는데 최근에 한 2분 뵀어요. 여기가 무슨 뿔 튀어나온 거 마냥 진짜 뿔처럼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여기만 뼈가요. 아이고. 여기만 뼈가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갈아주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왜 갈아주는 수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지 말씀드리면요. 광대뼈라는 게 이 녀석이 그렇게 두꺼운 녀석이 아니에요. 좀 보여드리면 아이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광대뼈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두께가 보이잖아요. 지금 요 녀석이 요만큼 두께거든요. 요 중간에는 바람이 차 있어요. 그냥 단단한 뼈가 아니에요. 지금 요 두께거든요. 이 두께라고 해봤자 요게 단면으로 보면은 뭐 끼케야 한 2mm? 여기서 볼까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이렇게 보면 요게 두께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두께 재보면 여기 튀어나오는데 두께가 끼케야 2점 몇 미리 돼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줄여봤자 뼈도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는 거는 두께가 뭐 얼마 없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 2mm 줄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 얇은 이 속이 비어있는 이 뼈에 이 하얗게 보이는 것만 피질골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단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이 꽉 차 있어서 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 공기가 차 있는 에어셀이 있는 이런 성긴 해면골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뭐 2mm 줄어서 얼굴이 얼마나 줄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이렇게 갈아내고 나면 여기는 거의 피덩이에요. 혈관 덩어리. 그래서 여긴 피가 질질질질 계속 나요. 그래서 멍도 꽤나 들고 꽤나 멍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뒷광대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이 내용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제가 앞옆 뒤 광대를 구분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뒤는 이 템포럴 프로세스에 시작하는 전부터 턱관절까지가 여기가 뒤예요. 그러니까 요 뒤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요. 여기가 남는 게 항상 문제죠. 근데 여기를 없애자니 속이 비어 있어서 고정을 못하니까 여기를 어느 정도는 남겨서 줄이는 주되, 나중에 더 줄이고 싶으면 뼈가 다 붙은 다음에 여기를 확 줄여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을 택한다. 이런 식으로 수술 후에 이렇게 확 줄여버리는, 플레이트 제거하면서 이렇게 확 줄여버리는 이런 방법을 저는 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안전한 선택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